그럼 이더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저점을 이탈하면서 내려올 거고요. 그 타이밍을 좋은 매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반갑습니다. 소울트입니다. 현재 시각 1월 4일 목요일 오전 5시고요. 오늘 약 10%가량 급락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이더 주도장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과거에 이더 주도장이 오는 순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급락 이후 저점을 다지고 이더 주도장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의 10% 하락이 나온 시점에서 이더 주도장의 조건과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이더리움 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키 맞추기입니다. 상승장이 끝나고 완연한 하락장으로 바뀌기 전엔 항상 이더리움의 키 맞추기가 나왔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된 상승폭을 보면 비트코인은 84%, 이더리움은 약 60%가 오른 상태이고요. 비트와 이더의 상승폭에 괴리가 있죠. 이 갭을 채우러 이더리움의 장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상승장의 끝에서는 이더리움 주도장이 찾아왔었습니다. 과거 이더리움 장이 왔던 구간을 보면 고점 근처에서 비트코인의 힘은 빠지고 이더리움도 함께 빠집니다. 이후에 비트는 반등을 하는 것에 그치지만 이더리움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었죠. 현재 비트코인의 구간이 상승장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맞다면 이더리움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더리움은 이제 막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옆으로 밀어내면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내면서 볼 수 있는 패턴은 이런 배 패턴이 있고요. 이 배 패턴의 B포인트 매물대를 위로 돌파시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충분히 위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더리움 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더리움 주도장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예시를 통해서 보면 대세 상승장 속에서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하락이 한 차례 나왔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전에 눌림이 나왔던 구간을 아래로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저점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어요. 이 직전에 나왔던 이 저점을 깨고 내렸을 때 저점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고 넘어갈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빨간 구역에서 하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 시점부터 이더리움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후에 비트코인의 저점이 나오고 이더리움은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반등에 그쳤지만 이더리움은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었죠. 다음 구간 보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락 파동이 직전에 눌림이 나왔던 자리를 아래로 이탈을 시켰어요. 이후에 비트코인의 저점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이더리움은 초반부터 비트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비트의 저점이 완성되고 반등이 나올 때 이더리움은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비트는 반등에 그쳤지만 이더리움은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다. 그럼 이런 무빙을 현재 차트에 대입을 해볼게요. 먼저 이 위치에서 비트코인의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눌림이 나왔던 이 저점을 깨고 내려주어야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저점이 형성이 되고요. 비트코인은 반등이 나올 때 이더리움은 새로운 상승 파동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과거 패턴 반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현재 나와야 되는 무빙은 직전에 눌렸던 이 4200 라인을 아래로 이탈을 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더리움 장이 한번 올 수 있다는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트코인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이 위치에서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그럼 자리를 기다려야 하는데 과거 패턴을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이런 급락이 나온 이후 이 저점을 만들어내고 반등이 나왔다가 H 모양으로 다시 한번 저점을 리테스트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게요. 이 구간도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H 모양으로 아래로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H 형태로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갔죠. 그럼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이 나왔고 반등이 나오면서 H 모양을 그리고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 저점을 아래로 이탈을 시킬지 위에서 들어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런 저점 테스트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4200 라인을 아래로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이때 이더리움 주도장이 올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은 현재 3개로 떨어지고 3개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ABC로 종결을 내거나 혹은 1, 2, 3, 4, 5파동으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이런 형태로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가게 된다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거나 혹은 저점 근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장 베스트는 비트코인이 H 형태로 내려오다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같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한 파동 더 내려온다고 하면 이더리움 주도장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비트보다는 이더를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전략을 짜고 이더 및 알트를 중점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더 주도장이 오려면 비트가 직전에 눌렸던 이 저점을 아래로 이탈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더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저점을 이탈하면서 내려올 거고요. 그 타이밍을 좋은 매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내려오지 않고 V자 반등 형태로 올라가 버린다면 이더 주도장은 더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대로 쭉 올라가면 다음 급락을 기대해 봐야 되고요.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이 저점을 이탈시키면 이때 이더 주도장을 다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더 주도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과 이더 주도장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H 형태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없다면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